자, 전정. 자, 전정. 전정 시기 언제가 좋습니까? 전정 시기? 예. 하우스 아니시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전정. 예, 2월달 초부터 한 2월 중순까지 요때. 예. 낙엽이 진 이후에 신초, 그쵸? 올해 과일을 단 신초, 결과지라 그러죠, 그죠? 결과지에 모든 양분이 이동이 되고 그 결과지에 있는 양분들도 주간, 주지, 뿌리 부위로 다 이동이 되는 시점. 그렇게 해서 2월 달에 춥지 않은 시점에 가셔가지고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자르면 빨리 자를수록 포도나무에는 어떻다? 안 좋은 측면이 많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바쁘고 또 연동 와서 불 떼시는 분들 빨리 잘라야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단초 전정 시 남기는 눈 개수는 몇 개? 2개나 1개나.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 품종하고 샤인하고 좀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 캠벨입니다. 그죠? 눈을 우리가 잘 세야 됩니다. 눈을 잘 세야 돼요. 이게 기저합니다. 기저. 이게 첫 번째 눈이에요. 이게 두 번째 눈입니다. 이게 세 번째 눈이에요. 모든 품종을 분문하고 전정을 하려고 할 때 눈에 확 들어오는 눈은 몇 번째 눈이다? 세 번째 눈입니다. 확 들어와요. 막 쓰고 싶어, 이 눈을 막. 그렇지만 이 눈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죠? 샤인머스켓은 안 그래도 이 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절간이 길어져요. 절간이 길어져서 한 눈 정도만 높아져 버려도 어떻게? 전정 부위가 확 상승해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봉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꽃이 클 필요가 있다, 없다? 꽃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꽃이 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꽃이 30cm가 나오든 20cm가 나오든 우리가 쓰는 거는 뭐? 네, 끝만 쓰니까. 다 날리고 끝만 쓰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우현 회장님 밭에 가서 전정한 거를 3년새 전정한 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그죠? 조우현 회장님은 기본적으로 눈이 높아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요 눈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죠? 요 눈을 쓰겠다는 거예요. 조우현 회장님은 절대로 2년차에 한눈 전정을 한다, 안 한다? 한눈 전정 안 합니다. 한눈 전정 안 하고도 과일을 잘 생산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뭘 했다? 한눈, 두 눈 전지를 했죠. 그죠? 요거는 봐서 뭘 한다? 2개가 나오는 걸 봐서 골라서 쓰겠다. 또는 간격이 넓어서 여기에서 하나를 더 받겠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정 부위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샤인에서 까딱 전정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버린다? 요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눈이 좋은 걸 쓰려다 보니까 두 눈 전정만 해도 이게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한 4년만 농사 지어버리면 사슴뿔 같이 이만큼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파리 3개 날아가 버린 거지. 그러면 뭐 한다? 나무를 캐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정 부위를 꽃이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정 부위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정 부위가 높아지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싹이 나면, 이렇게 발화가 되면 뭐 한다? 이게 무조건 좋거든. 위에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런다? 정부 우세성이라 그러죠. 위에 게 무조건 세진다. 위에 게 무조건 많이 먹는다. 위에 거에서 옥신이 분비가 되니까. 많이 먹는. 요걸 따내버리면 뭐가 이거만큼 커진다? 밑에 커지는 겁니다. 다만 뭘 확인하셔야 된다? 꽃송이를 확인해야 되죠. 꽃송이 확인하고 밑에 눈에서도 시원찮은 아마 꽃송이가 나오거든. 뭘 하셔라? 밑에 걸 쓰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어차피 꽃은 우리가 이렇게 큰 꽃이든 이런 꽃이든 요만큼만 쓰기 때문에 그래요. 4에서 5cm만 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정 부위를 낮추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요거는 제가 저희 조현 회장님 강의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기저화 쓰세요. 기저화 써가지고 기저화에도 꽃이 몇 개 물고 나옵니까? 하나, 둘, 3개가 물고 나와요. 꽃 3개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나는 뭐만 쓴다? 꽃 한 개만 씁니다. 그러면 걱정들을 하세요. 샤인을 내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꽃송이가 안 물고 나오더라. 꽃송이가
꽃송이 잘 안 물고 나오더라. 2년차만 그렇습니다. 원래 샤인이라는 품종 자체가 2년차까지 수세가 빨리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무가 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꽃눈을 만들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2년차에만 꽃눈을 적게 물고 나옵니다. 3년차부터는 꽃이 많아집니다. 꽃이 많아지니까 전정 부위를 낮추시는 연습을 하시라. 그럼 내가 가서 당장 기자 쓸까? 기자 쓸까? 안 되죠. 그죠? 예. 올해 나온 꽃눈은 언제 만든 거다? 작년에 6월, 7월 달에 꽃 피고 수정되고 과일 커지면서 만들었잖아요. 이 꽃을. 내가 작년에 많이 달고 관리를 잘 못했으면 밑에 눈까지 꽃눈이 분화가 됐다? 분화가 안 됐다? 꽃눈 분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세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한 눈이나 두 눈 전정을 하시고 내가 3년생 이상이다 그러면 밑에 전하고 밭에 가서 한 세 나무만 뭘 하셔라? 한 세 나무만? 기저화전지 한번 해요. 기저화전지. 세 나무만. 촥 밑에 거. 그죠? 요거. 요렇게 했는데 꽃송이가 물고 나와서 내가 그 해 과일을 잘 달았다 그러면 내년도에 전정하실 때 뭐 하셔라? 확 전지 부위를 낮추세요. 전지 부위를 낮추게 되면 꽃송이가 크게 안 나옵니다. 꽃송이가 크게 안 나오면 꽃송이 정리하느라고 우리가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꽃도 착과량만 맞고 수세만 받쳐주면 충분히 커집니다. 충분히 커지기 때문에 큰 꽃을 선호하실 필요가 없어요. 꽃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정 부위를 낮추셔야지 나무를 오래 가져갈 수 있고 전정 부위가 낮아져야지만이 내가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년 전지를 해도 전정 부위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예. 캠벨은 이래 뭐하죠? 캠벨은 이래 못합니다. 캠벨은 꽃의 80%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거봉이나 샤인처럼 지베레일 처리하는 거는 꽃의 몇 프로만 쓴다? 꽃의 10%밖에 안 씁니다. 10%밖에 안 쓰기 때문에 꽃이 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작년에 나무 심으신 분들, 이제 아상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상처리는 작년에 나무 심어가지고 올해 눈을 트여야 되는데 눈이 안 트면 그 눈이 계속 빈눈이 되기 때문에 눈 터라 하는 작업입니다. 눈 터라 하는 작업. 아상처리죠. 언제 한다? 2년 차에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하시면 됩니다. 수액이동기 전. 그래서 아상전용 가위로 눈앞에 1cm 앞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상처리를. 그런데 이게 원리가 있죠, 그죠? 원리가 있습니다. 자, 뿌리 쪽에서는 뭐한다? 싹트라 하는 사이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뿌리에서부터 나무 끝쪽으로 이동을 하죠. 끝에는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뭐한다? 싹나지 마라 하고 이렇게 호르몬을 뿌리 쪽으로 분비를 합니다. 요 두 개가 싸우다가 눈이 어떻게 한다? 싹트라는 호르몬이 세지면서 발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2년 차에는 잘 발화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싹 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 눈 앞 1cm 앞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가위 자국을 내주는 거예요. 체감 부위에다가 상처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이동하다가 뭐 한다? 여기 상처 부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눈으로 집중되면서 이렇게 싹이 트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막히죠. 싹 트지 마라 하는 옥신은 막힙니다. 막히니까 여기서 싹이 트는데 어떤 분들 아상처리를 하니까 잘 못하시는 분들 어떻게 한다? 뒤에다. 여기다. 여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하시면. 자, 아까 주지에서 눈을 받는 분이죠. 주지에서 눈을 받는 분들이 있고 수세가 강해서 한눈 전지를 해서 눈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2년 차에. 그러면 주지에서 받는 분들은 무슨 처리를 하셔라? 아상 처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한눈에서 그 눈을 받는 분들은 요런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눈이 알아서 잘 트니까. 그러니까 한눈 전지하신 분들은 아상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아상 처리라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걸 해보면 이게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깊이 들어가가지고 잘못하면 나무 부러져 버리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굳이 아상 처리 안 하셔도 안 되겠나. 그냥 뭘 처리하셔라? 예, 메리트청을 처리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메리트청은 질소입니다. 질소, 그죠? 질소가 들어있는 사종복비라고 보시면 돼요. 연동하우스에서 불 떼시는 분들이 우리가 뭘 쓴다? 휴면 타판하기 위해서 메리트청을 씁니다. 그죠? 사과나무에서 싹 나기 전에 우리가 뭘 한다? 눈에다가 요소를 연면시비합니다. 목면시비라 그러죠. 눈에다가 질소기기 양분을 집어넣어서 뭐 한다? 눈이 잘 트도록 하는 작업. 비슷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리트청을, 그죠? 메리트청을 물하고 몇 대 몇? 그렇죠? 1대 1로 섞어서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눈에다 발라주는 거예요. 2월 말에 한번 바르고 10일 띄우고 3월 10일경에 또 한 번 바르고 조금 번거롭기는 해요. 힘들어요. 600배 혼자 뭐 하겠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 와, 힘들어요. 이게 메리트청 처리가 그렇잖아요. 눈이 한 방향으로 쭉 돼 있으면 이렇게 톡톡톡톡 치고 가면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요래 발라야 되고 요래 발라야 되고 요래 발라야 되고.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톡톡톡 치고 가면 두 분이서 억수로 열심히 해야지 600평 하시죠. 600평. 그러니까 그래도 2년 차에 눈을 트여야 됩니다. 눈이 트는 거 어차피 좀 고루고루 잘 트라고 하는 작업. 아상처리 하시면 좋고요. 아상처리 아니면 메리트청을 2번에 걸쳐서 발라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적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적심. 자, 적심. 자, 어느 분 밭에 가봤더니만 막 잎이 막 우거졌어요. 막 부초도 받고 해가지고 막 밭에 가봤더니만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귀신. 네. 잎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잎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무슨 조건? 겹치지 않는 조건 속에서 잎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잎이 있어요. 그죠? 잎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잎이 한 절반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요거 혼자만 있으면 100% 당분을 생산할 거를, 그죠? 요렇게 가려버리면 뭐합니까? 요놈이 100%를 만든 거를 요놈이 뭐한다? 15%에서 20%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2장 있는 게 겹쳐버리면 오히려 한 장보다 못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잎이 겹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잎을 이렇게 막 겹쳐 놓았어요. 그죠? 부초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샤인머스켓은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잎수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5m 골폭, 그죠? 2.5m 골폭에다가 중간에 또 한 4-50cm 비어 있잖아요. 밖으로 빼자니 이 녹인병 때문에 빼지를 못하겠고 안으로 제한시키자니 잎수가 몇 개밖에 안 나온다? 8개에서 9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다? 잎수가 12장에서 14장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한다? 부초를 받죠. 부초 받아보셨습니까? 와, 부초 적심하느라고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냥 부초 적심하느라고. 이 신초 끝 올레난 신초 끝을 막기도 힘든데 그 안에 부초까지 막으려니까 엄청 힘이 들어요.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밭에 가봤더니만 그분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비가림이 있습니다. 그죠? 이 중간에 비어 있죠.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통상 우리가 요만큼 신초를 받습니다. 그죠? 조금 부지런하게 약을 열심히 쳐주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한다? 잎을 2개 더 빼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2개 더 뺍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다? 이분은 요거를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넘겼어요. 여기까지. 요 반대쪽도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넘겼습니다. 이렇게 넘겼어요. 요렇게 하니까 2.5m 골폭 내에서도 잎수가 14개가 들어가요. 14개. 13개, 14개가 들어가요.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되는 겁니다. 그죠? 이분은 부초를 안 잡아요. 부초를. 본인만 해도 확실하니까. 다만 요 사이에 뭐를 자주 쳐주신다? 석회보르도액을
몇 번 더 친다. 요 부분만. 그래서 안에 부초를 잡으실 분들은 부초를 잡으셔도 됩니다. 노동력이 된다 그러면. 그런데 면적이 많고 부초 받을 만한 내가 노동력이 안 되면 차라리 뭘 하셔라? 요렇게 넘기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문득 드는 질문, 이런 질문 나옵니다. 어둡잖아. 어두워서 햇볕 잘 안 들어오고 통풍 잘 안 되잖아. 실제로 그렇습니까? 햇빛 많이 들어옵니다. 햇볕이 어디서 들어온다? 여기 뻥뻥 비어 있잖아요, 이거죠? 뻥뻥 비어 있으니까 뭐 한다? 햇볕이 많이 들어옵니다. 걱정하셔도 돼요. 통풍 잘 됩니다. 여름철 덥잖아요. 여름철 더우니까 요게 막고 있으면 뭐합니까? 온도도 좀 떨어뜨립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나는 부초를 쓰겠다. 과일 주변에 절간이 길어지고 해서 난 부초를 쓰겠다. 그런 분들은 부초 적심 시기를 어떻게 하셔라? 부초 적심 시기를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부초 적심 시기를 빨리. 그런데 우리가 부초를 쓰세요 하니까 뭐한다? 정신줄 놓고 있다가 여기에서 부초가 이파리가 한 3개, 4개 나옵니다. 그죠?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아이고 부초 잡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초를 탁 잡았더니만 부초에서 다시 부초가 빵 나와가지고 부초 적심하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그죠? 예. 부초를 늦게 잡으면 그만큼 반발하는 힘도 세기 때문에 부초에 부초가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하시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초를 쓰겠다 그런 분들은 이파리가 한 2개 정도 나왔을 때 빨리 적심, 빨리 부초를 쓸 것 같으면 빨리 적심을 해버리면은 많이 반발을 안 하고 그 상태에서 뭐가 커진다? 잎이 커지죠, 그죠? 그렇게 해서 부초를 쓰시는 분들은 부초를 늦게 잡으시면 낭패를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요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한다? 요렇게 하시는 분들은 꽃피기 전에 꽃피기 5일 전쯤에 뭘 한다? 요렇게 나가면 한 1m 정도에서 뭘 합니까? 우리가 착과되고 알비대 잘 되라고 적심 한번 하죠. 그죠? 여기서 적심을 한번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한다? 여기에서 착과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뭐 한다? 다시 잎을 받죠. 잎을 받아가지고 뭐 한다? 그대로 빼버립니다. 그냥 다. 그래서 요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서면 안 됩니다. 서면 안 돼요. 이게 약간 이렇게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끝이 떨어지는 지점. 그 지점에서 뭘 한다? 끝을 잡아버립니다. 이러한 방법도 있다. 통상 요렇게 안 넘기면 어떻게 한다? 부초 적심을 여기서 한번 적심하고 난 다음에 이파리가 하나, 2개 나가면 여기서 뭐합니까 또? 여기서 잡죠. 요렇게 2차 적심 정도 하게 되면 요 2개가 어떻게 된다? 사이좋게 만납니다. 그죠? 만납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에 잎을 뺄 것 같으면 더 빼셔도 좋겠다. 어차피 나간 잎은 약을 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 치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샤인에서는 성숙기 때 뭘 많이 써야 된다? 성숙기 때? 칼슘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칼슘제를 인위적으로라도 우리가 샤인에서는 많이 칩니다. 그런데 칼슘도 공급하면서 녹균병이나 이런 곰팡이병도 잡는 게 뭐가 있죠? 석회보로대기 있죠. 석회보로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뭐 한다? 다는 못 치고 비 오기 전에 뭐 한다? 여기만 중간에만 석회보로대기 치시면 관리수월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은 아버님이 치시고 부초는 어머님이 잡으시니까 우리 아버님이 귀찮다 이게야. 약 치는 게. 네? 그런 부분들은 사모님 고생시키면 안 됩니다. 이 부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걱정하셔도 됩니다. 절간이 넓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적심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잎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겹치면 안 된다. 우거지면 안 된다. 꽃피기 전 5일 전 한 1m 정도 신초가 자라 올라왔을 때는 강한 것부터 적심을 한다. 그런 다음에 두 이파리에서 밖으로 더 뺄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다. 입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밖으로 비를 맞는 부분은 녹균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녹균병 전용약이나 석회보로도액을 좀 더 쳐주시면
석회보로덱을 치시면 칼슘을 연면살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귀찮기는 해도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초, 내가 부초를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래라? 부초 적심을 일찍 들어가셔라. 일찍. 부초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부초 적심을 하면 부초에 부초가 나와서 더 힘들어진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